네, 안녕하세요. 남해인 초대석 이태인입니다. 자, 남해인 초대석에서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남해인 분들을 모셔서 소통하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분씩 초대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죠. 자, 모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셔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오늘 남해인 초대석에는요, 준조양조 조범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남해인 초대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국민들께 간단한 본인 소개 그리고 준조양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남해로 기촌 2년차이고 삼동면 지종마을에서 전통주 양조장 준조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범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야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저 올해 몇이시라고요? 올해 32입니다. 야, 32. 제가 32일 때 뭘 했는지 지금 까마득이 기억도 안 나는데요. 젊다는 거는 그만큼 또 희망과 기대와 또 그죠? 야, 부럽습니다. 최근에 삼동면 경로식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수제 막걸리를 이렇게 기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소식이 또 이렇게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하시게 되셨을까요?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조장이라는 게 뭐 다른 업종보다도 지역이랑 밀접성이 좀 있는 업종이고, 또 이제 양조장 개업 준비 당시에 지역 어르신들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삼동면에 영지 막걸리라는 맞아요. 그 양조장에 대해서 뭐 추억이랑 뭐 아쉬움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셨어가지고 빨리 맛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소규모 양조장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안 돼가지고 미처 못했다가 이번에 생산량이 좀 늘어나면서 기부하게 됐습니다. 양조.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막걸리잖아요. 막걸리 맞습니다. 양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제 막걸리. 네.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주전자 들고 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걸리 전주, 그때 전주라고 그랬는데 전주. 예. 지금 벌써 입에 침이 막 고이고 그러는데 그때 막 술 받아오다가 꼴깍꼴깍 몇 모금 마시기도 하고 했던 야, 막걸리. 전주를 파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전주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물을 거의 안 탄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물을 안 타기 때문에 거의 발효된 원액 전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좀 세지 않나요? 네, 도수도 조금 높고 또 뭐 요새 뭐 바디감이라고 하죠. 좀 바디감. 그런 질감도 걸쭉해가지고 물론 호불호가 나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야, 아니 제가 왜 그걸 공감을 하느냐면요. 저는 뭐 술은 안 마시거든요. 술을 안 마시는데 뭐 옛날에 마셨어요. 좀 마시고 그랬는데 이 막걸리를 보면 위에 말 같기도 하고 막 흔들어도 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툭툭한 전주 맛이라든지 말 그대로 뭐 툭툭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맛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말 같고 그냥 뭐 좀 그런 밍밍한 그런 건데. 와, 그러면 완전히 뭐 툭툭한 전주네, 그죠? 맞습니다. 기존 생각하시는 막걸리랑은 확실히 다른 옛날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누룩 냄새도 나고. 누룩 냄새는 최대한 제거를 해가지고. 그렇겠죠, 그죠? 술 익는 냄새라고 하나요? 소리라고 하나요? 이런 뽀글뽀글하는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 참 멋지십니다. 영지 막걸리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몰라서 가지고. 야, 그 영지 마을에서 또는 기존의 그 영지 막걸리를 운영하시던 분들에게 어떻게 좀 말씀드려가지고 그 네이밍을 사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개업을 하고 나서 이제 들었어가지고. 그랬어요. 시장 조사를 좀 더. 야,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런 막걸리를 이렇게 맛보시는 어르신들 반응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반응 네 되게 좋았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네. 그 영지 막걸리의 그 맛이 느껴진다 뭐 네, 이런 그 말도 있었고 향수를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 어머니가 네. 뭐 이렇게 심부름 시켰을 때 그렇죠. 예, 들고 예. 오던 그 맛이 난다. 저는 어머니는 심부름식, 아버지가 심부름식. 그래 뭐 이렇게 사오다가 꼴깍꼴깍 마시고 혹시나 줄어들까 싶어서 물 채워놓고 했던 거.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뭐냐면 내가 네 꼭띠 위에 앉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막걸리 전주를 사가지고 오다가 꼴깍꼴 마시고 그게 혹시 좀 비었을까 싶어가지고 물을 탔던 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던 것 그죠? 아, 참. 네. 우리 남해로 이렇게 기촌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촌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다음 달이 이제 딱 2년 차 됩니다. 오, 네. 그래요. 네. 2년 차. 네. 대표님 아까 둘입니다. 32이라고 네. 말씀하셨고, 이제 2년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남해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 프랑스 파리에 거주를 하다가 프랑스 파리. 네. 야, 입이 갑자기 꼬인다. 원래 거기서 사셨던 거는 아니시죠? 원래는 아니고 이제 네. 본가는 이제 옆 동네 삼천포고. 삼천포. 네. 예. 그래서 뭐 프랑스로 나가서 3년 정도 지내다가 네. 유학 가신 건가요? 유학은 아니고 네. 그냥 살고 싶어서 갔습니다. 자, 젊으니까 그죠. 네. 예. 세상 물정 더 네. 알아볼 겸 네. 여행은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뭐 어떤 일을 하셨던가요? 원래 직업은 미용사였고요. 아, 예, 예. 네. 프랑스에 가서도 미용을 하다가 네. 뭐 특히 귀국을 결심하게 돼가지고. 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남해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귀국을 결심하고 네. 와서 이제 전통주 양조장이라는 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지역을 찾고 있었다가 예. 남해라는 곳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남해라는 곳이 익숙하고 본가가 삼천포구라니까 그래서 적합한 지역일 것 같다 해서 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처럼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가 않고 토속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 남해의 문화와 딱 어울리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이야, 우리 남해도 그런 막걸리 회사가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하고는 좀 차별이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뭐 술을 좋아하시거나 내지는 뭐 그런 특별한 막걸리 양조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특별한 뭐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네, 뭐 평소에 네, 술을 즐겨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 제 영감을 좀 많이 받았던 거는 각 지역마다 그렇죠. 뭐 와인뿐만 아니라 예. 그런 농산물들 이런 거를 엄청 지역민들이 애용을 하는 게 네. 되게 큰 영감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또 우연찮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기 전북 순창의 한 양조장의 술을 먹었는데 그래요. 저 또한의 막걸리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맛을 느끼게 해준 술을 먹었어가지고 네, 이걸로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해에 이렇게 터전을 잡게 될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삼동면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삼동면 사실 네 그냥 우연찮게 제가 남해로 기촌해서 집을 구하는데 네. 삼동면 저기 고안마을이라는 곳에서 집을 처음 얻게 됐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족 마을이라는 동네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족 마을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야, 지금 그러면 양조장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양조장은 그 지족 마을 구거리라고 하는 구거리. 네, 예. 그쪽에 우리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예. 거기 옆에 보면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양조장이 있어요. 밑으로 위로. 밑으로. 네. 밑에 순창에 옛날 그 도선 탔던 데가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내려가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참 멋지십니다. 저는 제 입에서 지금 멋지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군요. 다양한 사업 아이템 중에서 이제 전통주,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수제 막걸리, 양조장, 막걸리에 순창에서 막걸리를 이렇게 드셔보시고 그런
또 막걸리 매력에 빠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맛을 보는 거하고 직접 내가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도 또 틀리잖아요. 그 엄두가 나시던가요? 어떤가요? 네, 뭐 저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네. 그냥 이제 제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고. 젊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손으로 뭘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술에 대한 애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결합해서 네, 전통주 양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금방 뭘 느꼈냐면 우리 대표님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내가 괜히 들떠가지고요. 이렇게 젊은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이런 또 기분도 좋고 또 우리 남해의 그런 매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막걸리. 저 같은 다랭이 마을에도 막걸리가 유명했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영지 막걸리. 이런 또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괜히 제가 들떠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야, 그래도 결혼을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부부가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양조장을 이렇게 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금 같이 힘을 합쳐서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내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뜻을 모으게 됐어요? 사실 지금 같이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먼저 남해에 와서 양조장을 시작하고 이제 와이프는 원래 부산 사람인데 내려온 지 이제 3달 정도. 아, 됐어요. 그래요? 네. 먼저 와서 딱 판을 깔아놓고 네 없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그래도 흔쾌히 내려오셨다 그죠? 네, 예. 보통 이 큰 대도시에 사시다가 이 촌에 내려오면 그런 처음에는 좀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적응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인데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준조 양조 막걸리 옛날 제조 방식을 현대식으로 이렇게 재해석했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점이 이제 전통을 계승을 하고 또 어떤 점은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포장을 하셨는지 또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네. 뭐 제일 큰 점은 이제 제조 방식이고요. 제조 방식. 네.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막걸리 제조 방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보통 입국이라는 일본식 쌀누룩을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발효제로서. 예. 당시 일제강점기 때 배급된 제조 방식인데 이제 저는 전통 누룩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전통 누룩이 아무래도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뭐 장점으로는 이제 자연균으로 해서 뭐 술의 맛이나 그런 고유의 향 같은 걸 내는데 단점으로는 자연균이기 때문에 발효의 품질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맞다,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오늘 만든 술이랑 내일 만든 술이 아예 맛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온도와 습도와 시간과 이런 게 다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통 누룩의 고유의 맛과 향은 가져가면서 발효의 편차를 줄이려고 효소와 효모제를 또 따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통을 고수하되 현대적으로 과학적인 양조로 재해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정도 이렇게 주조를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창업을 하고 뭔가 이게 표준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파는 건데 맛을 파는 건데 지역의 문화를 팔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길 정도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건데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제 교육을 계속 받으러 다니면서 이제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상가를 이제 계약을 하고도 사실 바로 개업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뭐 품질 관리 차원에서 6개월 정도는 제품 개발에만 계속했거든요. 월세를 내면서 바로 개업을 안 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기억나는 거 하나 뭐 재밌는 거 얘기 없을까요? 재미난 건 따로 없고 네, 뭐 어려웠던 거. 어려웠죠.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생산만 하다가 이제 설비를 넣고 나서 대량 생산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발효식품, 미생물이 움직이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나와서 다 폐기한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제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구경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뭐 마시기도 하는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저는 뭐 한 번도 아직 사진도 못 보고 그래서 지금 어떤 근데 양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은 네. 약간 카페 같은 카페 느낌이에요. 같은. 네. 사람들이 양조장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오셔서 제가 제조 공간을 약간 볼 수 있게 네, 유리창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 잘하셨네요. 네. 역시. 네, 오시면 엿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모 대도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 대표님도 어느 날 갑자기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막 전통주 제조하는 걸 공부를 하시고 또 그런 걸 막 만드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진 일 하신다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조금 시간이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툭툭한 막걸리 네, 이런 걸 나도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내가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은연중에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제대로 만났네요. 예. 자, 우리 준조 양조만이 가질 수 있는 누룩의 특징, 술 맛의 비법 아까 이렇게 잠시 이렇게 또 살짝 공개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생산한 제품을 예로 들면 네. 제가 일단 누룩을 제가 직접 만들진 않고요. 사실 시판되는 누룩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 제조 방식의 비결이긴 한데 그 보조재료 효소와 효모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효모를 맥주 제조에 사용하는 효모를 써가지고 아예 없던 탁주 제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탁주. 이 탁주가 무슨 말인가요? 탁주가? 막걸리의 그냥 옛말입니다. 옛말이가 탁주인가요? 네. 아니 그래 옛날에 지금 우리가 막걸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탁주라 했거든. 탁주. 툭툭해서 탁주인가? 탁주라 했는데 맞다 그죠? 탁주. 예. 준조 양조. 이 양조장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준조 양조.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제 이름에서 이름을 가지고 네이밍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양조장 이름 같은 경우에 이제 지명을 따서 하는데 일단 제 양조장의 뭐 철학이라고 할까요? 방향성이 이제 제가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있는 양조장들의 어떤 형태를 좀 젊게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진입 장벽도 좀 낮추고 싶었고 그래서 이름도 조금 기존에 이제 지명이 붙은 양조장보다는 제 이름을 이렇게 따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자명이 있는데 이 사업자명이 상호가 남해거든요. 남해. 딱 두 자 남해예요. 이 사업자명을 제가 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3년을 다녔거든요. 갈 때마다 가니까 고유명사라고 안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그 틈나면 가서 또 신청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가니까 딱 해주는 거예요. 아니 앞에 다 딱 받고 나서 앞에는 안 해주시던데 이렇게 가능한 합디가 물어보니까 아니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고유명사인데 그런 거 없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도 이제 남해에서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남해가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인지도 그죠?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전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명에 연계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해 멸치 쌈밥 또 영지 가면 남해 영지 막걸리 가천 다랭이 막걸리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생각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대표님 성함이 이제 조범자 준자 조범준. 네, 맞습니다. 준조. 제일 뒷자하고 앞에 자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네이밍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의 그런 철학, 대표님의 그런 고유한 그런 가치를 담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멋지세요. 네. 자, 준조 막걸리, 준조 양조. 그럼 준조 탁주라고 해야 되는 준조 탁주. 네, 지금 제품명은 준조 탁주입니다. 그래요? 네. 제품명 자체가 준조 탁주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요. 준조 탁주. 준조 탁주를 이렇게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준조 탁주 아까 말씀드렸을 때 조금 그런 질감이 걸쭉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저는 그런 맛을 좋아해서 사실 그 자체로 마시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예.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질감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얼음을 한두 개 정도 타서 희석해서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탄산수 2대1 비율로 해서 그렇죠. 네, 드시면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하면은 이 부침개인데. 그죠? 네. 준조 탁주하고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바지락 부침개라든지 콜라보로 딱 하면 딱 좋기도 하겠고. 야, 이 술 약한 사람들은 쉽게 취하지 않나요? 어떻나요? 네, 아무래도 도수가 기존 막걸리들은 이제 5도에서 6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거의 9.5도여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네 벌컥벌컥 마시면 빨리 취할 수 있습니다. 이야. 지금 뭐 양조장이 크기 얼마 정도 이렇게 되나요? 오셔서 이제 뭐 제조하는 거 구경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사서 먹을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양조장에서 네 판매도 하고 있고, 네, 뭐 구경도 하실 수 있는데 워낙 작아가지고. 그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식당 옆에 골목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삼동면 보건지소 예. 거기 옆도 길이 있는데 네, 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워낙 숨겨져 있어가지고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을 연 지가 이제 2달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입소문도 나고 또 납품처가 이렇게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뭐 이런 비결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된 평가가 이제 보통 이제 중장년층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옛날에 기억이 떠오른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처음 맛보는 맛이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주목이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층한테는 또 평소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편의점에 가서 막걸리도 있긴 있지만 그냥 그런 막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툭툭한 그런 탁주니까 이런 걸 쉽게 또 맛볼 수도 없고 그죠. 네, 맞습니다. 현지에 가야만 이렇게 맛볼 수 있으니까 젊은 층들한테는 또 그런 그리고 중장년층에게는 또 그런 옛날에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맞습니다. 그죠. 우리 남해군에 65세 인구가 우리 남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마켓 시어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저도 막걸리는 한잔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빠른 시간에 이렇게 또 사랑을 받고 또 물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 양조장을 이렇게 설립하고 난 뒤에 운영을 시작하면서 힘들었던 점 없었나요? 어떤가요? 네, 힘들었던 점은 발효 품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규모에서 실제 이제 대규모로 넘어오면서 그런 발효 품질에 대한 이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변화가 좀 심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임대를 하고 나서도 6개월 동안 이제 월세만 내버리면서 계속 이제 품질 균일화를 위해서 이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현대 양조를 그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 전통 양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이제 온도 조절 시스템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설비들도 사실 금액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관련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도 요즘은 뭐 저희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 하고 틀리게 요즘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는 이렇게 좀 창업의 문이 좀 많이 이렇게 열려 있지 않나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게 도움을 좀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을 텐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 알아볼 때는 이제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생긴 후에 그런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됐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매출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뭐 지원 좀 더 찾아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외에 우리 남해에 그리고 또 기촌 오셨잖아요.
기초 보통 그냥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이 아닌 그냥 기촌을 오셨어도 이렇게 정말 틀을 잡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또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우리 남해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사실 네, 이웃들과의 뭐 관계라든지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네,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요. 주변 분들 잘 이렇게 반겨주시는가요? 네, 사실 아마 저 말고도 이제 기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네. 걱정하는 게 아마 이제 텃세 이런 예, 것일 그렇죠. 텐데 예, 예. 저도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조금 너무 네, 놀랬던 거는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실 소실됐다고 보는 그 이웃의 정 같은 예. 게 네, 남아 있었어가지고 너무 예상 밖의 그런 환대가 있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야, 첫째 이 젊으니까 첫째 이제 젊다는 거. 우리 남해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될 정도로 지금 젊은 세대들의 지역 이탈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도로 이렇게 살러 오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청년 두 부부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주변의 어른들께서. 예, 그렇군요. 앞으로 준조 양조를 어떤 양조장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가고 싶은 포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지역과 진짜 상생하는 양조장이 네, 제일 큰 이제 목표고요. 예. 네, 지금 사실 전통주도 아까 말씀하셨던 남해군이랑 비슷해요. 저기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그런 점에서 꼭 이어서 지켜나가고 싶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전통주 산업이 사양 산업인가요? 지금 전체 주류 시장에서 2%밖에 차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지금 남해군만 봐도 아까 영지 막걸리 그리고 서면의 서상 양조장 이미 폐업을 했고 그런 점에서 네,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는데 옛날에 그 하시던 분들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이 이제 없어져 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됐다 내지는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점도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에 대한 선입견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깨부수는 게 저는 네, 제일 큰.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요. 요새 보는 것도 중요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특정 세대를 이렇게 주요 고객층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전체를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뭐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예, 뭐 좋아하는 노래 애창곡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노래를 한번 들을까요? 로이 하그로브 킨텟의 스트라스부르 쌍드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난해한 노래 음악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이 노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꽤 오랫동안 듣는 음악이고 제목이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프랑스어인데 네, 그 파리의 지하철역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 장르는 재즈라고 하는 건가요? 네, 재즈입니다. 재즈를 좋아하시나 보죠. 어째 좀 즐겨 듣습니다. 아니, 우리 남해에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기촌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재즈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에도 그런 재즈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종종 이렇게 열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재즈에 대해서 관심도 좀 많이 가지고 특히 뭐 우리 활동가로 계시는 분은 또 색소폰 하시는데 이 색소폰 재즈에 또 이렇게 팍 빠지셔가지고 진주에 계시는데 그쪽으로 뭐 공연을 많이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준조 양조를 어떤 양조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하고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부분들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에 보면 저 유자 막걸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지역하고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거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좀 있나요? 어떻든가요? 생각은? 네, 있습니다. 처음에 양조장을 이제 개업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그래요? 네, 대신 뭐 유자나 뭐 단호박, 시금치 같은 그 작물 외에도 뭐 좀 영세한 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이랑 협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멋지십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내분이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내분이 뭐 적응을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떻나요? 네, 다행히 뭐 취향도 비슷하고 또 이런 남해라는 지역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문제 없이 적응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충돌이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충돌은 뭐 그렇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럴 때 또 이렇게 해결하는 두 분만의 그런 방식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빠르게 화해하는 게 제일 큰 장점. 숨기지 말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한테 이 준조 양조 막걸리가 좀 어떤 술로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철학을 이렇게 담아서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이 준조 탁주 하면 그 맛 내지는 뭔가 이런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기억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걸 이제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여쭤봅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관광 이제 트렌드가 먹거리로 많이 이제 옮겨왔는데 저도 뭐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가서 먹었던 음식들이나 뭐 술 같은 게 기억이 가장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제 준조 탁주를 마셨을 때 남해라는 지역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그런 이제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남해 하면 준조 탁주. 그런 탁주나 막걸리를 좋아하는 이 전통주를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층들이 있잖아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시험회도 하고 막 우리 준조 탁주에서도 그런 시험회 같은 거 하시나요? 양조장에 오시면 시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00년대 초인가요? 2000년대 초에 우리 남해에 독일 와인을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국의 와인 이 매니아들이 남해에 와서 독일 와인을 이렇게 시음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전국에 그런 이 매니아층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전국에 이제 매니아 분들을 이렇게 다 한번 모셔가지고 재즈 음악과 함께 이렇게 또 시험에도 한번 갖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런 기회 있으면 저도 좀 초대를 해주십시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술을 빚는 것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과 같다라고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를 술을 이렇게 빚으면서 깨닫게 된 대표님만의 그런 인생 철학 너무 심오한가요? 네, 그런 인생 철학이나 내지 이런 의미나 이런 걸 좀 특별히 가지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뭐 빚다 보다가 그런 게 생겼는데, 네. 일단 기다림의 뭐 미학이라고 할까요? 야.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 뭐 제가 빨리 만들고 싶다고 해서 술이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예. 오히려 뭐 술을 예를 들어 뭐 빨리 거른다고 하면은 네, 그런 맛이 안 날 때도 있고 오. 그런 것처럼 뭐 인생도 제가 뭐 이렇게 급급하다고 빨리 결과물을 내고 싶고 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었는데 뭐 술과 같이 네. 인내심을 좀 가지고 오. 천천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뭐 술 빚는 것에서 배운 철학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의 막걸리 탁주의 맛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재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신하세요? 재현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네. 네.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차용했다까지 예.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다 좋아하시죠? 네, 대부분 맛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막상 맛을 보시면 꼭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준저 탁주는 지금 어떤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나요? 상품이? 지금, 유리병에 있습니다. 유리병에? 네. 유리병에 담겨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예. 좀 그런 이제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 탁주를 예를 들어서 뭐 가져가가지고 너무 오래 실 온도에 이렇게 방치를 하거나 이러면 또 상하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 탁주를 상한 탁주는 부뚜막에 올려놓고 식초로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릴 때 소나무 잎을 병막에 이렇게 막 쑤셔넣어가지고 발효 식초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막걸리의 본연의 맛을 제대로 이렇게 느끼려고 하면 보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보관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냉장 보관으로 냉장 보관. 네네 상온에 두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살균 처리가 되지 않고 생막걸리다 보니까 생막. 네. 그래서 후 발효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서 안에 효모가 살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만 잘 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며칠 정도? 지금 준조 탁주는 유통기한 90일입니다. 90일. 네. 올해 냉장 보관했을 때 90일 네네, 정도. 맞습니다. 그래요? 네. 남해에 그래도 기촌왔는데 바닷가잖아요. 네. 낚시 좋아하시나요? 낚시는 사실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해 왔으니까. 해가 지면은 사실 별 그렇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바로 앞에 뭐 바닷가니까. 네. 지금 저 집이 또 바로 바닷가 앞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낚시객들이 꽤 많거든요. 가게하고 바닷가하고 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앞에 바닷가고 그렇기 때문에 남해만의 그런 정치가 있을 텐데 그런 남해 내려오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쯤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냥 조금만 걸어 나오면 이제 자연이니까. 그렇죠. 진짜 신기하게도 그런 걸 바로 이제 잊어버릴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뭐 해질 때 노을이나 이런 걸 볼수록 그런 점이 정말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선 해협 쪽에 있는 그 죽방염부터 해서 한 폭의 그림이죠, 그림. 네, 맞습니다. 네. 자, 본가가 삼천포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부모님 살아 계시죠? 예.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네, 거의 뭐 일주일에 가깝다 보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4번씩. 4번이면 뭐 거의 뭐 매일 도장을 찍으시는데 월급 주셔야 되겠다. 제가 뭐 이렇게 뭐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아직은 이제 막 아이 같이 보는. 그렇죠. 거기서 저도 뭐 아직도 뭐 투정 부리고 뭐 그만 와도 된다 뭐 이러는데 걱정이 되시는지 일주일에 한 4번씩 오십니다.
그래도 막걸리를 이렇게 빚으면 부모님이 제일 이렇게 신경 써서 또 이게 품평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술을 잘 못하셔서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뭐 좀 저는 가끔 서운할 때도 있는데 네. 뭐 객관적인 판단이다 뭐 이러면서 뭐 하시는데 그래도 네, 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아버지 친구들 이렇게 좀 많이 모시고 있어 그냥 오셔가지고 이 한잔 하시고 또 뭐 품평회도 해주시고 그럼 참 좋아하실 텐데 네, 아버지가. 그래도 이번 제 아버지 모임에 예. 제 술을 처음 들고 갔는데 오. 네, 다행히 이제 너무 좋은 평가들 해주셔가지고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다 자신감이 없으면 네. 그죠? 그렇죠. 이 아들이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겠죠. 이제 그래도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야, 그만큼 또 자신 있게 또 만드셨으니까 부모님께서 많이 뿌듯해 하시겠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예비 기촌인이나 또 우리 남해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한번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저도 뭐 사실 창업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조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이제 지금 기촌을 하고 겪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네. 그냥 아까 이제 술에서 배운 철학처럼 예.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다 보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그런 조급함을 많이 똑같이 느끼시더라고요. 빨리 뭐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될 것 같고 네. 어떤 사회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뭐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고 네. 그런 거를 너무 연연해하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집중해서 천천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준조양조 그러니까 준조탁주 이 준조탁주 발음하기가 조금 준조탁주 예. 예. 준조탁주를 맛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시면 구매할 수 있는가라는 거 아까 조금 더 자세하게 사람들이 가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삼동면 보건지소. 삼동면 보건지소. 네, 옆에 사이길로 이제 올라오시면 네,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네, 찾기 간편한 방법. 보건지소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중심적인 부분이니까. 옆에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네, 거기 앞에 또 이제 팻말을 세워놨거든요. 예. 네, 그거 보시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탁주를 이렇게 많이 현물로 이렇게 기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 드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네, 뭐 아까 했듯이 그 영지 막걸리와 뭐 흡사한 맛이다라는 평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 막걸리 그 최고의 극찬일 텐데. 네, 그게 제일 아마 기분 좋은 네, 뜻깊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이제 올해 기촌 2년 차로 네, 남해 군민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 작은 네, 업장으로서 운영하고 있지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통주라는 게 사실 되게 고도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지만 좀 많은 전통 준조탁주를 떠나서 전통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박수. 자, 오늘 남해인 초대석 삼동면에서 준조양조, 준조탁주를 제조하고 계시는 대표님 김범준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르코바도라는 네, 보사노바 곡이고요. 네, 여름에 듣기 좋은 곡입니다. 이것도 재즈인가요? 네, 재즈입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Quiet nights of quiet stars, quiet
chords from my guitar, floating on the silence that surrounds us. Quiet thoughts and quiet dreams, quiet walks by quiet streams, and a window that looks out on Corcovado. Oh, how lovely. Cantinho, violão, esse amor, uma canção pra fazer feliz a quem se ama. Muita calma pra pensar e ter tempo pra sonhar. Da janela ver seu corcovado, o Redentor, que lindo. Quero a vida sempre assim, com você perto de mim, até o apagar da velha chama. E eu que era triste, descrente desse mundo, ao encontrar você eu conheci o que é felicidade, meu amor. Quero a vida sempre assim, com você perto de mim, até o apagar da velha chama. E eu que era triste, descrente desse mundo, ao encontrar você eu conheci o que é felicidade, meu amor.